자기 직전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어놓기, 현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걱정, 지나간 과거 사건들, 눈에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초점이 잘 안 잡혀요. 일 중독은 ADHD에서 흔하고 안녕하세요, 나구아마입니다. 아니 제가 ADHD 영상 올린 것들 보면 다 뭔가 제가 조용조용하게만 해서 그런가? 너무 침울해가지고 좀 덜 침울한 분위기로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추천을 하나 할까 해요. 짜잔! 아무도 모르는 나의 ADHD라는 책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정말 공감도 많이 하고 위로도 많이 되고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었어서 성인 ADHD 진단을 받으신 분들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근데 오늘 이 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책이 너무 두껍고 ADHD 증상 부분에서 공감 갔던 부분들을 제가 적으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공감 갔던 이 책에 나온 ADHD 증상들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1번, 생각의 조절. 많은 ADHD는 생각의 조절에 대한 어려움을 다양한 양상으로 겪는다. 대부분의 ADHD가 있는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임에도 의외로 간과되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하네요. 1-1. 사고 억제의 어려움. 어떤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면 생각을 멈추지 못한대요.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처럼 주변에 자극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이런 경향이 심해져서 혼자 있는 것을 괴로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대요. 이와 관련돼서 자기 직전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어놓기, 전자책 듣기, 음악 듣기 등 집중으로 생각을 줄이는 습관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도 항상 밤에 불 끄고 주변 조용하고 이러면 더 시끄러워져가지고 항상 유튜브 영상에 집중하고 빠져들면서 잠에 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공감됐어요. 그리고 1-2. 빠르고 많은 생각. 생각이 빠르거나 많은 것은 ADHD의 초능력으로도 불리며 정도의 활용 양상에 따라서 능력으로도 기능하나 많은 어려움으로도 작용한다. 대체로 이러한 양상은 집중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심한 경우에는 몇 개의 생각을 동시에 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거나 생각이 잡음으로만 느껴진다고 할 정도이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려 하는데 저는 모두가 이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생각 방향 조절의 어려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생각이 주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잡생각들이 많다고 느낀다. 불필요하고 산만한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른다. 방금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4. 생각의 반복과 침투사고. 이 침투사고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나 이미지가 반복되는 양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떠올릴 필요 없는 과거의 일, 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고통을 유발하는 거죠. 또 현재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과도한 걱정, 현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걱정, 지나간 과거 사건들, 또 강박 양상, 망상 양상, 사람들이 날 괴롭히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나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는 것도 ADHD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생각의 조절에 관련돼서 생각 인식의 어려움, 유연한 사고의 어려움, 생각 변경의 어려움, 주의력 이동의 어려움, 강한 완벽주의적 성향, 심한 이분번적 사고, 극단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굉장히 공감되는 게 많을 ADHD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 2번째, 감정의 조절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2-1. 불안정한 감정과 감정 기복. 작은 자극에도 기분 변화가 크고 극단적이네요.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매우 큰 기쁨, 흥분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대요. 감정의 변화가 빠르고 빈번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루 중에도 잦은 변동, 외부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생각으로 인한 변동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콘서타를 먹고 이 감정의 변화, 감정 기복, 불안정한 감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막 흥분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막 제자리에서 방방 뛰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제재가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들어가지고 좀 슬프긴 한데 반대로 너무 슬퍼서 미칠 것 같고 너무 갑자기 두려워서 미칠 것 같은 막 이런 감정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공허함도 제가 맨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공감과 빈약한 공감.
과민한 양상의 경우 상대의 감정, 표정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한대요. 반대로 상대의 감정에 둔감하고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예상을 안 하고 무심하거나 예상을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맨날 말하는 그거예요. 제가 뭐라 말하기만 하면 갑분싸가 돼요. 공능제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아니 저는 항상 이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항상 걱정하거든요. 근데도 공능제 같은 행동을 막 해요. 저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3번 충동의 조절. ADHD 진단 기준에는 충동 관련 증상이 급한 성향, 참을성 없고 기다리지 못하는 양상 이런 것들로만 묘사가 된대요.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에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3-1. 무의식적 충동 억제의 어려움. 예를 들어 폭식 후 구토하거나 머리카락과 피부 등을 뜯는 행동, 비자살성 자해,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 이런 것들이 흔히 보이고 나이가 들면서는 완화되는 경향이 관찰된대요. 하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비자살성 자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도 맨날 뜯기도 하고. 3-2. 산만함 억제의 어려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과 집중력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간혹 이를 억누르려 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초조 등의 감정적 어려움, 신체적 이상 감각 또는 고통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까 약간 침투 사고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뭐를 억지로 해야 되거나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엄청 졸려지고 엄청 공허해지고 답답하니까 자해 충동이 엄청 심하게 들고 이러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4번째, 감각의 이상. 청각 이상, 촉각 이상, 시각 이상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말소리와 같은 청각을 일시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난대요. 근데 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소리에 과민한 경우도 흔하대요. 일시적이거나 몸 상태에 따라, 상황 또는 사람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또는 항상 나타나기도 한대요. 저는 이 청각의 이상 이거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이것도 ADHD 때문이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어디 시위대 분들이 갑자기 구호를 외칠 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차에서 운전하면서 음악 틀고 가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시끄럽게 음악 틀어도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너무 시끄럽게 들리고 너무 날카롭게 맞아. 이 날카롭게가 포인트예요. 소리들이 날카롭게 들리는 경우가 생기면 막 진짜 너무 정신없고 눈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ADHD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시각의 이상 이런 걸로는 시공간 인식의 어려움, 시각 인식의 저하, 안면 인식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보고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초점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이거는 콘서트를 먹고 나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약간 디폴트 값이 초점이 안 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팍! 이렇게 봐야 초점이 딱 잡히는? 근데 약간 청각도 그래요. 디폴트 값으로 웅웅거리게 그냥 다 모든 것들이 소음처럼 섞여서 들리는데 엄청 집중을 해야 뭔가 말, 음악 막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의 조절이나 각성의 조절 이런 것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복합적 증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또 이 책에서 들어주는데요. 저는 여기가 너무 공감됐어요. 특히 일 중독과 휴식의 어려움. 와, 이거 진짜 일 중독은 ADHD에서 흔하고 만성적인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한 번아웃이 발생하는 경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와, 지금 내 상태. ADHD들에게 일 중독이 발생하는 원인 이런 거에 대한 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ADHD들은 휴식 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감, 예를 들어 공허함이나 과도하고 멈추지 않는 생각, 조급함,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업무 방식,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실수에 대한 불안이나 강박적인 확인 이런 것들 아니면 사고방식, 아까 언급했던 이분법적 사고 또 극단적 사고, 거절 민감성, 과집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인지 오류, 집중을 못하니까 더 오래 열심히 해야 한다. 나는 쉬는 게 더 불편하다. 이런 인지 오류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커다란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이 일 중독 부분은 진짜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너무 공감이 돼요. 그리고 복합적 증상이 또 나온 게 과도한 솔직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알려주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ADHD 분들. 그리고 정리와 청소의 어려움. 이런 거는 또 흔하게 알려져 있는 증상이죠. 아마 정말 많은 ADHD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특히 공감됐는지 댓글에 많이 적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